걷지도 못하는 너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다. 유배지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붉은 홀레복을 입은 하반신마비 소희는 남편 등에 업혀 어두운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에는 관가도 사람 사는 집도 없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폐가 한 채가 바람 속에 삐걱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서방님, 여기는 어딘가요?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긴 사람도 길도 끊긴 산이다. 며칠 지나면 네 흔적도 사라지겠지. 깊은 산속 홀레복 입은 하반신 마비인 여인 하나만 남았습니다. 6해가 지난 뒤 하반신 마비인 그녀가 어떻게 남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산속 폐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귀책 야담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은광 채광업을 하는 박영우의 외동딸 소희는 23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을 캐는 일로 재물을 모았고 소희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었습니다. 소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 안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장독대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나으리 댁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박나으리는 은광 채광업으로 재물이 산더미라오. 하지만 박나으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었지요. 소희는 남모를 외로움이 항상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희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 혼자 소희를 키웠거든요. 어느 날 소희가 개울가에 빨래를 나갔고 진수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날씨가 참 좋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네요. 소희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났지요. 제가 물동이를 날라드릴까요? 아닙니다. 길이 미끄러운데 조심하십시오. 소희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끈질겼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번 다정한 말을 건넸고 소희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가 빨래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발을 헛디뎠지요. 물과 돌이 미끄러웠습니다. 진수가 재빨리 소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희는 넘어지지 않았지요. 괜찮으십니까? 진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지요. 고맙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진수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되었구나. 그날 이후 소희는 진수를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진수는 소희가 외로워할 때마다 나타났고 소희의 말을 들어주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진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소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담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박나으리는 장부를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이진수라는 사람입니다. 고을에 사는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수는 착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라.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방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진수가 산 아래 바위굴에서 기다린다는 쪽지가 왔었습니다. 오늘 밤
꼭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지요. 소희는 마당을 지나 뒷문으로 나갔지요. 산길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길 옆 덤불에서 세 사람 그림자가 움직였지요. 얼굴을 헝겊으로 가린 사내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재물만 내놓으면 해치지 않겠소. 소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지요. 사내들이 다가왔습니다. 소희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쪽은 산길이었고 아래쪽은 밭으로 내려가는 작은 절벽이었지요.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아가씨를 놔두어라. 진수가 사내들과 싸웠습니다. 아가씨, 도망가십시오. 소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발이 허공을 밟았지요. 아! 진수가 재빨리 손을 뻗었지요. 소희의 손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수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주 짧은 눈 깜빡할 사이였지요. 붙잡을 수 있었지만 놓친 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악! 소희가 낮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허리가 돌부리에 부딪혔지요. 허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진수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진수는 소희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박나을이 댁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나을이,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께서 다치셨습니다. 소희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허리 통증이 다리까지 번지고 있었지요. 의원을 불러라. 당장. 진수는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요. 진수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멀리 산속에서는 진수 어미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때리는 신용만 하라 했더니 제법 잘했구나. 그날 밤 진수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들아, 꾀를 쓰면 된다. 사람은 꾀로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느니라. 진수 어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나누는 그 대화를, 그 눈빛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나을이 댁에 의원이 왔습니다. 소희의 허리와 다리를 살피고 고개를 저었지요. 통증이 다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움직이지 못하실 겁니다. 박나을이는 의원을 매일 불렀습니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았지요. 그러나 소희의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일어서려 하면 통증이 허리를 찢었지요. 매일 진수가 문병을 왔습니다. 박나을이도 진수가 찾아와줘서 고마웠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관아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박나을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신고입니까? 공납은을 숨기거나 빼돌렸다는 인명 고발이옵니다. 박나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한 냥도 빼돌린 적 없습니다. 장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아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고를 뒤지고 아전들이 장부를 챙겼지요. 박나을이는 마당에 섰습니다. 관아 사또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우, 공납은을 빼돌린 죄로 압송한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포졸들이 박나으리를 끌고 갔습니다. 박나으리는 마당에 서 있는 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수, 내 딸을 부탁하네. 자네가 내 딸을 지켜주게. 박나으리, 소희는 이제 몸도 불편하고 의지할 곳도 없네. 자네가 책임져 주게.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나으리는 끌려갔습니다. 소희는 일어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아버지. 소희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진수가 방으로 들어와서 소희를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진수. 박나으리께서 저에게 아가씨를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소희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는 그 따뜻한 손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진수는 소희를 만나러 올 때마다 남몰래 박나으리 서재를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재빠르게 붓을 들었지요. 숫자를 바꿔 적었습니다. 은의 양을 줄이고 금액을 늘렸지요. 한 식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조차 못하겠지요. 하지만 소희 손에는 진수가 남긴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던 날이었지요. 포졸들이 서재를 뒤지고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장부 한 장이 찢어져 바닥에 떨어졌지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아버지를 끌고 나간 후였습니다. 소희는 서재로 기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보았습니다. 글씨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지요. 이건 누구 글씨지? 소희는 그 종이를 벽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아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박나으리는 공납은을 빼돌렸다는 죄로 곤장을 맞고 먼 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배 길에 오르던 날, 박나으리는 딸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다리를 다친 몸으로 마루 끝에 엎드려 울부짖을 뿐이었지요. 걸을 수 없는 소희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소희는 풀 수 있을까요? 아가씨, 박나으리께서 저에게 아가씨를 책임지라 하셨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혼자이십니다. 몸도 불편하시고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소희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간 후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관아에서 노비들을 데려갔고 고용 하인들은 다른 집을 찾아 떠났습니다. 다리도 아팠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수와 진수 어미가 소희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어미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것이니라. 곡식 자루를 끌어냈고 은덩이를 꺼냈지요. 금은 보화가 담긴 상자들을 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진수 어미는 매일 아침 소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서 밥이라도 하지 못하겠느냐? 죄송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소희는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방바닥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지요. 허리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으로 밀고 가는 것이었지요. 장독대까지 가서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진수 어미는 일부러 항아리를 발로 찼습니다. 기어다니는 꼴이 집안 망신이다. 아픈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셈이냐?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습니다. 쉬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소희는 여전히 진수를 착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수 어미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소희가 만든 죽을 마당에 엎었지요. 어느 날은 빨래하는 소희에게 다가와 물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다리 못 쓰는 것이 무슨 빨래냐. 물이 소희 옷을 적셨습니다. 착한 줄 알았던 진수도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방에나 있으시오. 나와서 뭘 하려 하시오. 어느 날 밤 진수가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좋아서 이러는지 아시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지요.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소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박나으리가 유배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소희의 다리는 여전히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마을에서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가씨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나. 결국 마을 어른들이 나섰고 진수가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소박한 혼례라도 올려야 한다는 말이 모였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 날 소희는 붉은 치마 저고리에 족도리를 썼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진수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이제 제 사람이지요. 장인어른께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까? 예. 어디로 유배 갔는지 제가 알아냈습니다. 제가 업고 모시겠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뵐 수 있습니까? 그럼요. 진수는 웃으며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소희는 그 등에 기대었습니다. 그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 줄도 모른 제 말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니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진수는 소희를 등에 업었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그의 등에 몸을 기댔지요.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나무가 우거졌지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정상 쪽이었습니다. 폐가가 하나 있었지요.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문짝은 떨어져 나간 집이었습니다. 진수가 소희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진수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지요.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운명은 여기까지다. 걷지도 못하는 너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다. 진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진수, 당신, 네 아비의 재산도 다 가져왔고 네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소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 다 계획이었다. 진수는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어라.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니 걱정 마라. 진수. 소희가 소리쳤지만 진수는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폐가 안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레복을 곧게 입은 채로요. 해가 졌고 어둠이 내렸지요. 소희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폐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 아가씨. 누구십니까?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지요. 소희 아가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장서방입니다. 장서방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던 직원이었지요. 장서방님, 박나으리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가씨를 지켜보라고요. 소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래 따라왔습니다.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서방은 소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품 안에서 진수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랬습니다. 소희는 혼례를 치르기 3달 전부터 이미 다리가 나아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진수에게는 숨기고 있었지요. 소희가 걸을 수 있게 된 데에는 장서방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박나으리의 은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박나으리가 유배 가기 전 소희를 지켜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박나으리가 옥에 갇힌 뒤 장서방은 매일 밤 몰래 의원을 데리고 소희를 찾아왔고 치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9달이 지나면서 소희는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그 사실을 진수에게 숨겼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다리를 끌며 기어다녔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희는 왜 진수에게 숨겼을까요? 어느 날 밤 진수와 진수 어미가 나눈 대화에서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희는 밤중에 일어나 뒤뜰로 가려고 문을 열다 멈춰 섰습니다. 마당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진수와 그의 어미였습니다. 소희는 인기척을 죽이고 문 뒤에 몸을 숨긴 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아, 저 계집은 이제 쓸모가 없구나. 진수 어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좋은 며느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강하고 재물도 있는. 진수도 어미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저 계집은 내보내자. 다리도 못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소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지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나으리 땅을 팔아 은광 채광권을 샀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습니다. 은, 금 중에서 반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신고는 적게 하고 나머지는 뒷거래로 팔면 됩니다. 소희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방에만 머무는 사이 진수는 위임 문서를 내세워 박나으리의 땅을 판 돈으로 은광 채굴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소희는 몰래 듣는 지금에서야 알았지요. 소희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 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진수 어미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소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랐지요. 다 잠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서재로 몰래 갔습니다. 진수의 장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요. 진수의 이중 장부를 베껴 적을 생각으로 소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필체가 낯이 걷습니다. 소희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 틈에 숨겨둔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관아 사람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던 날, 방에 떨어진 찢긴 장부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었기에 소희는 고이 숨겨두었지요. 소희는 찢어진 종이를 진수의 장부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이가 바로 진수였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매일 밤마다 진수의 이중 장부를 베껴 적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거야. 과연 이렇게 베껴 적은 이중 장부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아온 장부가 결국 폐가에 버려진 소희의 품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베껴 적은 장부를 장서방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소희는 숨을 고르며 눈을 들어 장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었지요. 지금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장서방님, 혹시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아직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장서방이 낮게 답했습니다. 제가 아가씨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서방은 소희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췄지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옆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서방이 움막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광산 도구들이 있었지요. 곡괭이, 삽, 등불들이었습니다. 박나으리께서 저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장서방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산 하나의 박나으리께서 따님 명의로 채광권을 남기셨습니다. 제 명의로요? 박나으리 은광 채광권은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 몰래 아가씨 명의로 채광권을 사두셨지요. 장서방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관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소희 아가씨 명의로요. 소희는 장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저는 그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장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아가씨께서 직접 관아에 등록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돕겠습니다. 아가씨. 소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한 번 잃었다. 두 번은 못 잃는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진수가 관아와 가까이 지낸다는 걸 아는 소희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옆 고을을 향했습니다. 억울함을 밝히려면 다른 길밖에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관아 아전이 장부를 확인했고 소희는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인부 명부를 만들었지요. 창밖으로 달빛 아래 소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진수의 따뜻한 척했던 손, 진수 어미의 차가운 구박, 이 쓸모없는 것이 나던 고함 소리, 마당에 엎어진 죽그릇, 물동이를 차던 발길질,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장부를 조작당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신 아버지. 어디로 유배 갔는지 알 수 없는 아버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반드시 갚아주겠다. 소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소희의 눈빛은 단단했지요. 진수는 소희를 버린 그해 바로 새 장가를 들었습니다. 부잣집 딸과 혼인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희는 개의치 않고 본인 할 일만 집중했지만 진수는 과나 아전에게 허리를 굽히며 아첨하고 있었지요. 몇 냥을 쥐어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난한 백성이 지나가자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천민놈아. 여전히 진수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수가 그러는 동안 소희는 전라도 무주장수 일대로 갔습니다. 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장서방과 함께였지요. 큰 상단 앞에 섰습니다. 주인은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자가 은광을 운영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소희는 은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은을 살펴보았지요. 품질이 좋구려. 불순물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캐고 정직하게 납품합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거래하겠소. 소희 은광의 은은 믿을 만하다. 소희는 더 이상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장서방과 소희는 함경도, 단천, 강원도, 평창, 충청도, 제천까지 은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다니며 은거래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누구보다 당당한 은광 주인이었지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은광은 은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을 오가며 판로를 넓혀갔고 납품처를 하나둘 늘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지의 은광까지 사들이며 은은 점점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인부들을 더 채용했습니다. 처음엔 5명이었지만 이제는 15명이 되었지요. 납품처도 더 늘어났습니다. 한양의 큰 상단에도 은을 납품했습니다. 한양에도 소문이 났지요. 품질 좋고 값도 싼 은광이 생겼다더군. 진수 은광보다 낫다던데? 은을 거래하는 업체들이 소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은광 대신 소희 은광과 거래했지요. 진수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여자 은광업자가 나타났다고. 그게 누구냐? 진수는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체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찾아내라. 진수는 그 여자가 소희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진수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국가에 납품하는 은의 양을 더 줄였습니다. 원래도 반만 신고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더 줄였지요. 품질도 속였습니다. 좋은 은은 뒷거래로 팔고 불순물 섞인 은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인부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쌀 한 말을 반말로 줄였지요. 더 악랄한 일도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에서 몰래 은을 캤습니다. 밤중에 인부들을 데리고 가 몰래 채굴했지요. 세금도 속였습니다. 장부를 2개 만들어 관할을 기만했지요.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다. 소희는 장서방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서방님,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진수가 제 은을 훔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장서방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진수는 지금도 나라에 신고해야 할 은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합니다. 소희는 알고 있었지요. 진수가 비열하게 이중장부를 꼼꼼히 쓸 거라는 걸요. 제 은을 훔치게 만들면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장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수가 미끼를 물 수 있게 정보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창고문을 일부러 열어두십시오. 그리고 은이 쌓인 모습을 보이게 하십시오. 진수의 행동을 파악한 장서방이 소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진수가 모임이 있어서 마을 주막으로 갈 것입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시지요. 장서방은 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진수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지요. 진수가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옆자리에 앉았고 술에 취한 척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우리 은광이 장사가 너무 잘 돼. 세상 참 묘하네. 주인이 여인이라 얕봤는데 이 은맥 괜히 숨겨졌던 게 아니었네. 진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장서방은 술을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술잔을 놓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지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여자 은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다 생각했지요. 장서방이 일어나자 진수는 장서방 뒤를 밟았습니다. 장서방이 소위 채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 창고문이 허술한 것까지 확인한 진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창고 근처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장서방도 함께였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진수 그리고 2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진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렸습니다. 창고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지요. 이것을 다 옮겨라. 사내들이 은덩이를 수레에 담았습니다.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진수는 욕심 가득한 눈으로 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빨리 옮기거라. 사내들이 은을 지게에 실었습니다. 산길로 올라갔지요. 소희와 장서방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진수는 자기 은광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소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지금은 진수 것이 된 은광이었지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여기 숨겨두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나으리. 사내들이 은을 구석에 감췄습니다. 소희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관하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서방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십니까? 아직입니다. 증거를 더 쌓아야 합니다. 더요?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번 훔치게 해야 합니다. 소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도난당한 은의 양을 정확히 적었지요. 날짜와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한 달 후 또 은이 쌓였습니다. 창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요. 진수는 다시 와서 창고문이 허술한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은을 가져갔습니다. 소희는 또 지켜보았고 장부에 기록했지요. 진수는 3번이나 은을 훔쳐갔습니다. 소희의 창고에서 자기 은광으로 옮겼지요. 소희의 장부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양 목격자까지요. 이제 충분합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신고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소희는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었지요. 이것을 진수은광에서 우리 은광까지 오는 길에 흘려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관아에서 따라올 수 있게요. 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말입니다. 장서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석하십니다. 밤에 장서방과 소희는 은조각들을 흘렸습니다. 진수은광에서 시작해서 소희은광까지 이어지게요. 눈에 띄는 만큼만, 관아가 의심할 만큼만 흘렸습니다. 이제 관아에 가겠습니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수는 알지 못하겠죠.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희는 뒷골목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은시장으로 갔습니다. 장서방이 귀띔해준 곳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진수 어미가 보였습니다. 보자기에 은을 싸서 상인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잠깐,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진수 어미는 소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너는 그때 버렸던 그년 아니냐? 소희는 똑바로 서서 진수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 다리는 못 걸었었는데. 소희는 웃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아드님 몰래 불법으로 은을 파는 건 말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다. 내 것을 파는데 무슨 문제냐? 그 은 국가에 상납해야 할 은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고 뒷거래로 팔고 있지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수 어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아드님 장부를 갖다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아드님이 국가에 속인 장부 말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어머님께서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은을 넘기는 건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진수 어미는 계산했습니다. 아들을 배신하거나 자기가 잡히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알겠다. 다음 날 새벽 진수 어미가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다. 약속 지켜라. 소희는 장부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소희는 진수의 이중 장부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 관아로 갔습니다. 장서방과 함께였지요. 소희는 박소희라 하옵니다. 신고할 일이 있사옵니다. 관아 아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운영하는 등록된 은광에 은이 도난당하였사옵니다. 도난? 예. 여러 차례 도둑이 들어 은을 가져갔사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옵니다. 목격자도 있사옵니다. 장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이 봤사옵니다. 밤에 3명의 사내가 와서 은을 가져갔사옵니다. 관아 사또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모르겠사옵니다. 그러나 길에 은 조각이 떨어져 있사옵니다. 따라가면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즉시 확인하라. 포졸들이 소희의 은광으로 갔습니다. 창고 근처에서 은 조각을 발견했지요. 여기 있습니다. 포졸들은 은 조각을 따라갔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진수의 은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진수 은광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포졸들이 서로 보았습니다. 진수의 은광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문을 강제로 열었지요. 안에는 은덩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라. 포졸들이 은을 살폈습니다. 은덩이마다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소희의 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소희 은광의 것이다. 포졸들은 급히 진수를 찾았습니다. 진수는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이진수, 나와라. 포졸들이 문을 두드렸고 그 뒤에는 사또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무슨 일이옵니까? 네 은광에서 도난당한 은이 발견되었다. 관하로 가자. 저는 진수가 발악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모함하는 것입니다. 포졸들이 진수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진수, 네 은광에서 박소희의 은이 발견되었다. 무엇이라 하겠느냐? 소희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사옵니다. 박나을이 외동딸 박소희를 모르느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 소희는 산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똑바로 흔들림 없이 걸었지요. 소희였습니다. 진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그때 죽은 거 아니었느냐?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왔을 뿐입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다리가 일찍이 나았습니다. 그저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요. 진수는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아무것도 없는 폐가에 버렸던 소희가 어떻게 자기 눈앞에 두 다리로 멀쩡히 서 있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희는 사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부를 2권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진수가 3번에 걸쳐 제 은을 훔쳐간 기록이옵니다. 장부에는 날짜, 시간, 목격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또 다른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진수는 국가에 신고해야 할 금, 구리, 철을 반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뒷거래로 팔았습니다. 이것은 이진수의 이중 장부입니다. 진수는 자신의 이중 장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내 서재에만 있던 것인데. 진수는 뒤에 있는 어미를 돌아봤습니다. 진수 어미는 눈을 피했지요. 어미께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미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을요.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바로 그때 포졸이 들어왔습니다. 사또님, 뒷골목 은걸에 상인을 잡았습니다. 포졸이 상인을 끌고 들어왔지요. 이놈, 누구에게서 은을 샀느냐? 상인이 진수 어미를 가리켰습니다. 저 할멈입니다. 여러 번 국가 인장 찍힌 은을 팔았습니다. 진수 어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가 약속을 어겼구나. 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악인에게 약속 따위 없습니다. 이놈, 국가를 속였구나.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다.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수는 도둑질, 장부 조작,
국가 기만의 죄로 옥에 가둔다. 진수 어미는 뒷거래와 공범의 죄로 함께 처벌한다. 진수는 어미를 보았습니다. 어미도 진수를 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배신만 남았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희는 품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6해 전 저희 아버지가 은을 빼돌렸다는 임명신고로 인해 관하에서 아버지를 끌고 가던 날 주운 것입니다. 아버지 장부에서 찢긴 종이입니다. 사또가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글씨는 저희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장부와 대조해 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소희는 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이중 장부에 쓰인 글씨와 동일합니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 지금 당장 원본 장부를 가져오라. 포조리 관아 창고에서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3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박나으리의 원본 장부, 진수의 이중 장부였지요. 찢어진 부분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맞았지요. 글씨를 비교했습니다. 찢어진 종이의 글씨와 진수 이중 장부의 글씨가 똑같았습니다. 분명하다, 이진수. 네가 박영우의 장부를 조작했구나. 진수는 장부를 꾸미고 공납을 속이며 은을 사사로이 돌린 죄로 곤장 50대와 함께 가산을 몰수당하고 은광 채광권을 박탈당한 채 중형 5개 처해졌습니다. 진수의 어미는 배후에서 뒷거래를 꾸미고 죄를 도운 공범으로 곤장 30대를 맞고 장기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소희, 박영우의 억울함이 풀렸다. 장부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으니 박영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고맙습니다, 사또님. 이진수가 박나으리 땅 문서 위조한 사실도 밝혀졌고 부당하게 빼앗긴 모든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겠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해내셨습니다. 장서방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아가씨의 지혜 덕분입니다. 소희는 유배지였던 함경도 북청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초라한 관사 마루에 앉아있던 아버지는 등이 굽고 눈빛마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딸을 알아보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 고생을 네가 다 보게 했구나. 소희는 끝내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진수에게 빼앗겼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가 되찾은 집이었지요. 이곳저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소희는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소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닦았지요. 장서방도 함께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소희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장서방 3사람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지요. 소희야,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낮에는 은광을 돌아보았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일하며 은을 캐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면 소희는 아버지와 장서방의 옷을 꿰매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삶을 일으켜 세워갔습니다. 소희는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과 배신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탐욕과 거짓 속에서 쌓인 분노와 슬픔을 힘으로 받고 그간 잃었던 권리와 자존심을 되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뜻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며 자신의 삶과 재산,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의 야담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야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